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트러스트에다가 넘겼다는 거는 더 이상 내 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넘겼으니까. 내 거가 아니니까 내 재산이 아니니까 상속세 안 내지. 음. 물론 한국 가서 오래 사셔야 돼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산을 옮기시되 안전하게 그리고 절세의 이 묘미를 만끽하면서 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 중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금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오시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나누긴 했는데 거꾸로 미국에 살다가 한국으로 역이민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사실 한국이 살기가 좋다라는 얘기하시는 분도 많고 노인들 입장에서는 운전하지 않아도 대중교통 발달돼 있고 일단은 말도 편하고 모든 게 다 좋으실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이 역이민하는 분들에 대해서 혹시 재산 정리해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혹시 조언해 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요즘에 여기민 쪽 상담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세미나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민에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 은퇴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대부분 보면은 자기한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은퇴 준비를 꾸준히 해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분들은 그게 401k, IRA, 또 어떤 분들은 뭐 부동산을 사서 임대소득을 받을 걸로 준비를 하신 분들도 있고, 뭐 세이빙에다가 계속 돈을 차곡차곡 쌓으신 분들도 있고, 이제 개인마다 본인의 방법으로 그렇게 은퇴 준비를 하셨는데, 지금 한국 가신 분들한테 가장 큰 메리트는 방금 기자님 말씀해주신 그 부분들 플러스 생활 퀄리티 대비 굉장히 합리적인 생활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생활비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은퇴 부부 생활비가 엄청납니다. 지금 말하면 사람들이 에이 설마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진짜 테이블에 앉아서 말씀드리다 보면은 이게 미니멈인가? 이게 충분한가? 이 금액이 굉장히 계속 올라가게 돼요. 오, 그래서 은퇴 준비를 지금 저희가 앞으로 한 40년, 요즘에 은퇴 기간을 뭐 20년에서 40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 은퇴 기간 동안에 생활비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보려면 그냥 내가 준비해 놓은 거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 한번 재정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태까지 많이 세이빙에다가 잔뜩 쌓아주신 분들도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조그만 부동산 여러 개 있으신 분들, 뭐,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401k, 이런 분들 전부 다 내가 한국에 갈 거면 어떻게 생활비를 어떻게 쓸 건지를 생각을 하셔서 그 남아있는 자산을 생활비 위주로 좀 재정비를 한번 하시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은퇴를 하시고 40년을 사신 후에도 자식에게 남겨주실 만큼 훌륭히 열심히 사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증여 상속까지 봐야 됩니다. 음. 지금 현재는 미국은 지금 뭐 한국 원화 기준으로 하면 200억 이상에 대해서 증여세나 상속세 걱정 없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가 있는데 뭐 특별한 플랜이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미국에서는. 근데 그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한국은 지금 현재 안타깝게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국 상속세 공제가 배우자가 한 분 남아 있다는 가정하에 10억입니다. 10억. 어, 그러니까 지금 200억까지 상속 증여 문제 없게 생각하고 계시던 분들이 한국에 가면서 이제 10억으로 원래 18억으로 올라간다 했었는데 이번에 그게 무산이 안 됐죠. 됐어요. 네. 세법이 개정이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언젠가는 뭐 좀 개정이 될 거라고 저희가 기대는 하고 있지만 지금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재산이 그거보다 좀 많으신 분들, 내가 은퇴하고 내가 충분히 생활비 쓰고도 요거 이상 남겠다. 내가 미국에다가 건물 하나, 집 하나는 놓고 간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시기 전에 증여 상속 플랜도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음. 그게 이제 또 하나의 그 크게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상담하시다 보면 나는 한국이 너무 좋고 가서 여유 있게 몇 달 있으면서 건강검진도 받고 뭐 맛있는 거 먹고 한국말로 하는 뮤지컬도 좀 보고 싶고 문화생활도 누리고 싶고 이렇게 한국 살이를 하고 싶으신 분도 계세요. 근데 다 처분하고 한국으로 여기면은 조금 그런데 음,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내 한국 세금 걱정 안 하고 다시 한국살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몇 달씩 살 수 없나? 음, 음, 이거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음.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 오, 세법에
예외 규정들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시민권이냐 영주권이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거를 감안을 하고 어떤 재산을 가지고 계신지도 봐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먼저 상의를 해드리고 상담을 해드리고 가시기 전에 이제 준비해서 가실 수 있게 어떻게 뭘 지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내를 해드리니까 그렇게 한국살이를 좀 하고 싶으신 분들도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중에 그 한국의 생활비 얘기하셨었는데 사실 미국에서 받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 가지고 미국에서 사는 거는 빠듯하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소셜 시큐리티 연금 미국에서 받고 살기를 한국에서 살고 좀 이제 그런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해서 그게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당연히 되고요. 너무 그렇게 하시는 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같이 한국에 지금 달러도 모자라는 상황이다 하면은 사실은 그게 매번 내가 쓸 돈, 처음에 집 구하실 때도 사실 목돈도 좀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매달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계속, 달러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시거든요. 소셜시큐리티 받으시고. 그런 분들 충분히 생활 가능하시고, 다 좋은데, 여기서 딱 하나, 제가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주권으로 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그게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상담 드렸던 분들 중에 한 분이 그 소셜 시큐리티 받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자산으로 인해서 를 기반으로 해서 은퇴 생활비를 계산을 하고 가셨는데 영주권자셨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어서 영주권을 결국에 포기를 하셨어요. 근데 포기를 하다 보니까 소셜 시큐리티에서 주던 거를 갑자기 돈을 25.5%를 떼고 줍니다, 이제.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으신 분들은 해외에 나가서 돈을 받더라도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조금 세금을 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받을 수 있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이 소셜시큐리티를 받는 경우에는 안 주지는 않지만 원천 징수를 하고 줍니다, 이제 미국에서. 원천 징수를 하고 주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 받는 금액의 85%에 30%를 떼고 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은 뭐 한 2,000불 받으시던 분은 그게 한 1,500불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한국에서 영구로 역이민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꼭 계산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민권 받고 가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할 수 있을 수 있는 게 한국으로 가시면은 한국의 거주민이 되는 거잖아요. 한국의 거주민이 되시고 이제 심지어는 이중국적 취득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국의 거주민이 되고 나면은 상속세를 전 세계 자산에 대 가지고 다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안 가져가면 되지 뭐 내 재산 안 가, 상속세 한국에 안 내려면은.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집도 놔두고 뭐 비즈니스도 놔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건 잘 생각 못 하시는데 생명보험도 미국에 놔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서 이제 미국의 뭐 은행 어카운트에 돈도 좀 놔두고 뭐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국 정부에서 만약에 알게 되면은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한국에 거주민 되셨으니까 한국에 상속세 내셔야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마 모르겠지. 설마 모르겠지 가서 살다가 한 20년 지나면 다 알 거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그 위험은 이렇게 테이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준비를 해놓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미국에서 가실 때에 미국에 있는 재산들이 더 이상 내 거가 아니다. 내 거가 되지 않게끔 처리를 해놓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많이 쓰는 게 트러스트죠, 트러스트. 예, 이 트러스트 중에서는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트러스트에다가 넘겼다는 거는 더 이상 내 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넘겼으니까. 내 거가 아니니까 내 재산이 아니니까 상속세 안 내지. 물론 한국 가서 오래 사셔야 돼요. 한국에선 돌아가신 다음에 지난 10년 동안에 증여한 게 있으면 다 찾아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오래 사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트러스트 중에서 그럼 남들한테 다 줘버리면은 거기서 나한테 오는 게 없잖아요. 근데 트러스트 중에서 어떤 것들은 누구한테 줬는데 트러스트의 재산은 누구한테 줬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내 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갖고 있는 임대 부동산이 있는데 그거를 한국에 뭐 상속세 내기 싫으니까 우리 애한테 줬어요. 증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 죽을 때까지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내 거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 그런 특별한 트러스트가 있고요. 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데 생명보험도 있습니다. 생명보험. 생명보험 내가 돌아가시면은 거기서 뭐 현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현금이니까 재산이죠. 그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내는 거거든요. 음. 생명보험은 세금 안 낸다고 생각하시지만 상속세는 냅니다. 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명보험도 내 거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트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넣어버리는 겁니다. 미국에서. 오. 그런 트러스트가 있어요. 그렇게 와. 해가지고 다 넣어버려 가지고 내 손에 있는 재산은 없다. 이걸 확실하게 해놓은 다음에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와. 마지막으로 한국에 가시는 분들이 꼭 하는 게 한국에 집을 사는 거예요. 집은 있어야 나는 꼭, 된다는. 예, 한국에 집은 꼭 있어야 되겠다. 네. 근데 이제 뭐 병원도 가깝고 뭐 이런 강남이겠죠, 그러면은. 그런데 뭐 몇십억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 산 것 때문에 한국에 상속세를 또 냅니다. 아.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내 집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 집이면 되잖아요. 우리 애들 집을 사가지고 내가 거기 살면은 내가 죽으면서 상속세를 낼 이유가 없는 거죠. 한 세대 건너뛰는 거죠. 이렇게 좀 사실은 고민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한국에 가려고 하면은. 음. 고민할 게 많은데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문제 없겠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음.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서로 국가 간의 모든 데이터가 다 통신이 되는 뭐 그렇게 멀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10년, 20년 안에 그럴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한국 가시 역이민을 가는 데 있어서도 그냥 막 가시면 안 되고 우리 최 기사님 만나 뵙고 상담 듣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야, 이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근데 제 머릿속에서 계속 드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가진 게 있는 분들 고민인 거잖아요, 전부 다. 없는 분들은 이런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도대체 얼마가 있을, 그러니까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댓글에 공통적으로 달아주시는 질문 중에 이게 있어요. 얼마면 돼? 도대체 얼마 이상이어야 이게 지금 상담 받아도 되는 급이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질문을 이제 하시거든요. 사실 뭐 캘리포니아에 사신 분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다 해당되고요. 아까 어. 최 기사님이 말씀하셨지만 한국의 상속세 그 면제 규정이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 넘어가게 되면 상속세를 내게 돼 있는 거예요. 음. 순자산 기준으로 10억. 나는 내가 설마 10억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하나씩 하나씩 엑셀에다가 다 한번 그려보세요. 집하고 내가 갖고 있는 401k하고 그리고 내가 돌아가시면 나오게 될 생명보험하고 이런 거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이거 안 되겠네? 그런 생각이 음. 드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음, 음. 거꾸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시는 경우에는 얼마 정도 자산 이상이면은 해당이 될까요? 그건 최 기사님이 저는 답을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한국에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사실 다 갖고 오시면 미국 내에서 상속 증여는 뭐 200억까지 면제기 때문에 다 가지고 오시는 게 제일 좋은데 한국에서 오실 때 이제 가지고 오실 때 해외 이주 신고를 하면은 재산 반출 신고를 할 때 세무서에서 이제 재산을 좀 검토를 합니다. 이게 과연 본인의 재산이 맞는지, 내가 적법하게 벌어들이고 세금 신고한 게 맞는지, 그래서 그런 걸 다 신고를 검토를 받고 가지고 오셔야 되니까 그 세무서를 한번 거치셔야 된다는 거, 그게 약간 음. 부담이신 분들은 좀 계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 통과할 수 있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한국에 있는 거 싹 다 가지고 오시면 미국에 일단 오신 다음에는 뭐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한국에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어떤 재산이 어떻게 남아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좋을지는 저희가 이제 그 재산에 따라서 뭐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상속 가액이 30억이 넘어가면은 상속세가 50%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에 따라 가지고 나는 50%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음. 그리고 뭐 그 바로 밑에가 40%, 뭐 30% 이렇게 되는데 나는 30% 정도는 그냥 내고 한국에 있을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50%다 그러면 그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 이거 뭐 대단한 거죠. 야.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30억이 넘어가면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50%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30억 사실 강남에 아파트 하나 있으면 30억이 넘죠. 음.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상속세법이 굉장히 오랫동안 개정이 되지 않고, 뭐라고 할까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그것만큼 상향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몇십 년 동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앞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빠르게 교정이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무래도 부자 감세는 누구든지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요. 음,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 어느 정도 있으면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느냐 이제 물어보시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음. 30억 넘어가시면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저는 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30억 안 되는 사람들은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 갑자기 소외감이 예, 느껴지는. 뭐 그거 네. 외에도 사실은 뭐 미국으로 이주하는 거에서 제일 큰 이유는 증여상속보다는 교육 문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주권 확보를 하시려고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스테이트 튜이션 받게 하고 아이들 저 스튜드 론이라든가 아니면 그랜트 이런 거 스칼라십 이런 거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영주권 받으시려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걸 제가 네, 요 예. 얘기는 저희가 따로 한번 따로 예, 챕터를 예.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영주권 한번 얘기는 나눌 수 또 있으면 따로, 예.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한국 분들이 들으면 좋아하시는 분들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뭐 미국에서 은퇴한 부부 기준으로 은퇴 가정의 기준으로 디펜던트가 없이 생활비가 한 월 5천 불 정도라고 해요. 그게 평균이에요. 국가 평균. 월 5천 불 정도가 평균이 든다라고 하는데 이제 주거비라든지 다 포함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데로 오면은 뭐 거의 더블 가까이 올라가는 은퇴했어도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해 본 분들 중에 한 7천 불 이하로 말씀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꼭 필요 생활비를. 여기는 재산세도 세고 보험도 비싸고 자동차 유지도 비싸고 다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7천 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 가신 분 중에 얼마 쓰세요라고 하니까 한 4, 500 써?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4, 500 쓰는 게 얼만가 보니까 3천 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3천 불. 예. 그러면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시는 분들 기준으로 보면 반도 안 되는 금액이긴 하거든요. 근데 4, 500이면 여기서 캘리포니아에서 6, 7천 불에 살려면 정말 타이트하게 사셔야 돼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친구도 안 만나고 막 이렇게 살아야 와. 쓸 수 있는 금액인데 네. 한국에서 4, 500이면 여행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다 하실 수 있는 금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실 때 지금 뭐, 그래도 어떻게 다 싸가지고 다시 들어가라고 고민되시는 분은 한 5년, 10년? 지금 영 시니어, 저희가 액티브 시니어, 미국에서는 보통 액티브 시니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액티브 시니어 때 몇 년 다녀오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와,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일단은 역이민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또 했는데, 예,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다녀오는 건데, 아예 가시는 거 말고 잠깐 다녀오시는 거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들 따져볼 때 또 이익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니까, 다만 그것도 따져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것이 많다는 거. 미국에 있는 자산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처리할 거냐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하고 역이민을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함께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귀한 시간 그리고 귀한 정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기사님, 이상효 기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